오늘은 타원의 방정식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타원이라는 것도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은 아니야. 타원이 뭐야? 뭔가 원처럼 이쁘지는 않은데 둥그스름하게 생겨가지고, 맞아요. 길다랗게 늘어난 원을 타원이라고 부른다 정도는, 타원이 무엇인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포물선의 정의를 뭐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포물선의 정의가 뭐였어? 초점 으로부터 같은 거리. 됐어요? 자, 이 포물선의 기하적 정의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타원이라는 것도요, 기하적으로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는가부터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분명히 동그랗지 않고 길다란 원을 타원이라고 부르는 건 맞는데, 그러면 내가 얘를 어떻게 그리면 될 것인가? 자, 타원이라는 거는요, 두 개의 정점이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포물선 단원에서 정점, 움직이지 않는 점은요, 뭐라고 부르기로 했었어? 초점이라고 부르기로 했었잖아. 맞아요? 그러면 두 초점으로부터 타원이라는 거는요, 이제 무엇을 볼 거냐? 거리의 합을 볼 거라는 거예요. 타원은 두 점으로부터 거리 합이 일정한 점들을 모으면 타원이 되신다 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요, 그리는 것도 힘들지 않아.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 자, 두 점에다가 앞점을 딱 박아 놓은 다음에 실을 묶는 거예요. 실을. 그러면 자, 이 실을 딱 묶어놓고 얘를 팽팽하게 뿅 하고 당기면, 팽팽하게 당긴 채로 내가 이렇게 빙그르르 돌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얘는 이런 식으로 타원을 그리게 되고,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은요, 전부 다 어떤 상황이 되시냐? 실의 길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같은 길이의 합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점을 찍어도 항상 이 길이 더한 값이 같은 값으로 유지가 될 거라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자, 타원이라는 건 무엇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냐? 이 거리 합이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지난 시간에는 거리가 같다의 관점이었으면 타원은 거리의 합이 항상 일정하다. 원이라는 건 뭐였습니까?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으면 동그라미가 된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타원은 한 점이 아니라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가 아니라, 미쳤나봐, 두 점으로부터 거리 합이 항상 일정한 점들을 모아서 만들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자, 결국 이걸 가지고 내가 좌표 평면에다 옮겨놓고 얘가 어떤 x, y에 대한 관계식을 가질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 자, 항상 포물선대처럼요, 도형의 방정식은 무슨 형부터? 기본. 그치, 기본형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될 거야. 자, 기본형은 랜드마크를 어디로 하는 도형이기 때문에, 그치, 랜드마크는 바뀔지언정 그 랜드마크를 원점을 중심으로 그려주시면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원의 방정식도요, 원을 어떻게 그리는 게 기본형이었어? 딱 원의 중심이 원점이 되게끔 그리는 게 기본형이었단 말이야. 보세요. 그럼 이 타원을요, 내가 원점을 중심이 되게끔 그린다고 하면, 이거는 초점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 초점을 원점으로 놓기보다는 두 초점의 정확히 한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원점을 놓고 X축, Y축을 한번 그려보자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타원을 그렸을 때, 자, 요 X, Y에 대한 관계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를 생각을 해보면, 자, 일단 고정된 점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요 한 점을, 자, 얘는요 지금 원점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란 말이야. 그럼 내가 요쪽에 있는 점을 C,0이라고 하면 얘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셔요? 마이너스 C,0이 되실 거고요.
자, 타원이라는 거는 이렇게 좌표축을 잡았을 때 x축, y축하고 만나는 교점도 어때요? 좌우 대칭, 위아래 대칭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x축하고 만나는 요 교점을 a라고 하면 얘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얘를 내가 b라고 하면 얘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b가 되실 것이다 에서부터 세팅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점들 중에서 일단 내가 거리합을 보셔야 되는데, 제일 거리합을 구하기 쉬운 점이 어딘가에서부터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과연 내가 이런 식으로 타원이라는 걸 세팅을 했을 때 거리합은 얼마일까의 관점에서요, 자, 결국 이 x, y라는 점을 어디에다가 찍어주시면 거리합 구하기가 쉽겠니? 수직 꼭지점. 여기 아직 꼭지점이라는 표현은 배우지 않았어요. 꼭지점이 있기는 할 건데, 결국 그 꼭지점은요, 이 타원에서 x절편과 y절편이 되시겠지. 맞아요? 일단 내가 x, y를요, 여기에다가 혹은 여기에다가 잡았을 때 거리합이 얼마가 되는가를 한번 보자고요. 내가 만약에 타원 위의 점을 여기에다가 x, y 하고 잡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더했을 때 이 거리합이 얼마가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 잘 생각해봐라. 좌우 대칭이잖아요. 정확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요, 누구랑 같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도 같을 거예요. 맞니? 그러면 내가 이 길이랑 이 길이를 더하게 되면 결국 이 길이를 여기다 딱 옮기는 순간 이 거리합이라는 건요,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맞아? 그러면 지금 이 타원은요, 거리합이 정확히 얼마가 되시는, 항상 이 a가 되시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거리합을 가지고 있는 그런 타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 점 두 개뿐만 아니라 어디도 모든 점에서 항상 거리합이 얼마일 것이다? 2a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결국 타원에서 정의에 해당하는 거리합은요, 항상 어디에서 나오신다? x절편하고 관련된 값이 나오신다 에서부터 이제 이 x의 y에 대한 관계식을 세워보자는 거예요. 자, 일단 그 전에 우리 y절편도 한번 찍어보자. 내가 이 y절편에다가 x, y를 찍게 되면, 자, 이번에는 거리합이 이거 더하기 이거가 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얘는 지금 좌우 대칭, 위아래 대칭이기 때문에, 자, 이 거리랑 이 거리는 일단 어떤 거리야? 되게 뭐같이 생겼어요? 이등변 삼각형 같이 생겼죠? 근데 거리합은 우리 방금 2a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길이 이 길이가 같으면 결국 이 점에서 얘랑 얘는요, 결국 길이가 각각 얼마겠다? a겠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타원은 모든 점이 거리합이 2a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자, 이 길이가 a고요, 이 길이는 정확히 y절편이니까 b고요, 여기 있는 초점은 내가 C라고 미지수를 놓기로 했는데,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을 그려놓고 반갈죽을 하니까 뭐가 나와? 직각삼각형이 하나가 나오시네. 그러면 타원은요, 일단 우리가 xy에 대한 관계식을 구하기도 전에요, 이 x절편, y절편, 초점의 좌표를 가지고 이런 정보들을 뽑아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직각삼각형이니까 뭐가 성립하겠어?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시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일단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내가 x, y에 대한 관계식을 세워보자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x절편, y절편이 아니라 일반적인 타원 위의 점 x, y를 잡으면 이제 이 거리는 간단한 거리가 아니시겠지. 맞아요? x, y에 대한 관계식을 잡는다고 하면은, 자,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요, 루트 x 차이 x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되실 거고, 자, 이 거리랑, 자, 여기까지 거리 x 차이 x 마이너스 c의
y제곱. 자, 이렇게 xy를 임의로 잡더라도 결국 거리합은 항상 얼마가 되셔야 되니까 2a가 되셔야 되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xy에 대한 관계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렇게 해놓고 사원의 방정식입니다. 하기에는 식이 너무 복잡해 보이잖아요. 맞아요? 자, 결국 여기 있는 루트를 없애야 되는데 루트가 2개가 더해져 있는 애는요 그냥 제곱하기에도 뭔가 좀 까다롭단 말이야. 맞아요? 자, 이대로 제곱하자니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고요. 자, 하나만 넘겨서 이 루트를 하나씩 차근차근히 처리를 해보자는 거야. 자, 내가 여기에서 루트 하나를 우변으로 넘긴 다음에 제곱을 하면, 일단 이 부분은 복잡해질지언정 여기는 일단 해결이 되시니까 자, 이 상태에서 양변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자, 이 부분은 x제곱 플러스 2xc 플러스 c제곱의 y제곱 루트가 사라지면서 이 부분은 무엇을 생각해야 돼? 완전 제곱식을 생각해야 돼요. 자, 이 a도 제곱이 되시고 여기 있는 루트도 마마풀 해가지고 제곱이 되시는 것까지, 자, 여기까지는 할만한데, 자,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쓰면 누구까지 튀어나와요? 2배의 뿅뿅까지 튀어나오잖아. 맞죠? 가운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2배의, 그러면 4a에 무엇이? 루트 뿅뿅이 이렇게 추가로 등장을 하겠다. 그러면 일단 이 상태에서 내가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보자는 거야. x제곱 날라가시고요, y제곱도 날라가시고 c제곱도 날라가요. 자, 그리고 나는 얘를 처리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얘 빼고 나머지를 다 좌변으로 넘겨야 제곱하기가 수월할 거 아니야. 근데 얘를 넘긴다기보다 얘를 혼자 넘기는 게 더 낫겠네요.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4a의 루트 뿅뿅은 2xc만 넘어오면 되죠? 마이너스 4xc가 되시겠다. 적어놓고 나니까 전부 다 4를 포함을 하고 계시네. 이 상태에서 내가 다시 양변 제곱을 하게 되면 이제 깔끔하게 루트들을 다 없애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식이 점점 복잡해지는 것 같지만 믿음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자, a제곱에 이 루트는 요거였기 때문에 자, 요거 전개하시면 이제 다시 x제곱 마이너스 2xc에 c제곱 y제곱까지, 맞아요? 자, 우변, 자, 다시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a 4제곱에 x제곱 c제곱, 그러고 마이너스 2배의 뿅뿅 하고 적어주시면, 잘 보세요. 자, a제곱 x제곱 없네. 자, a제곱 마이너스 2xc 여기 있네. 맞아요? 자, 요렇게는 지금 좌변 우변에 동시에 들어가 있어서 날라가요. 자,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식을요 좌변 전개하고 우변에 있는 식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 주시면 큰일 날 뻔했네. 어쩐지 뭔가 식이 이상하다 했어. 그러면 다시 자, x제곱 y제곱의 관점에서 일로 넘겨야 되겠네. x제곱은요 배수가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에요. 그리고 a제곱 y제곱은 자, 거꾸로 넘깁시다. a 4제곱 마이너스 a제곱 c제곱 됐어요? 자, 그러고 나서 다시 들여다보면 자, 여기 x제곱에 곱해져 있는 얘랑요 y제곱에 곱해져 있는 얘는 정확히 얘를 a제곱으로 묶었을 때 인수분해로 정리되는 두 숫자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 얘는요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지만 내가 통째로 얘를 양변 나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쪽은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약분이 되면서 분모에 a제곱이 이렇게 남게 되시고요. y제곱은 a제곱이 약분이 되면서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분모에 이렇게 들어간 식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변은 뭐가 되겠어? 1이 되실 거라는 거지. 됐어요? 네,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 구했던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자, 여기 지금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도 있으니까 b제곱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도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타원의 방정식은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xy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유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 되게 더럽게 복잡한 식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타원의 방정식은요 A, B 뭐였습니까? A는 x절편, B는 y절편 아니었어요? 맞아요? 정확히 x절편이 x제곱의 분모로 y절편이 y제곱의 분모로 들어가는, 심지어 우변은 1 하고 깔끔하게 정리되는 되게 아름다운 식이 되시더라 라는 거예요. 됐죠? 내가 포물선의 방정식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과정은 너네가 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내가 그냥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적어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을 너네가 정리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쌍곡선의 방정식을 이야기할 때 똑같은 느낌으로 식을 정리를 할 거거든요.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를 위해서 잠깐 이 식들 잘 기억을 해놓으시라는 거예요. 됐어요? 오늘만 이 식을 잘 기억을 해놓자. 결국 우리가 타원의 방정식에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는 뭐다? 관계식이다. 타원은 어떤 관계식을 가지시냐? 원점을 중심으로 초점 두 개를 x축 위에다가 놓게 되면 결국 타원은요 왼쪽 오른쪽으로 길쭉한 타원이 되실 거고, 얘는 정확히 거리합이 x절편 2a이면서 어떤 관계식을 가지시는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 x절편은 x제곱 밑에 y절편은 y제곱 밑에 는 1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되게 간단한 x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꼭 초점 두 개가 왼쪽 오른쪽으로만 있어야 될까? 아니죠. 타원이 오른쪽 왼쪽으로 긴 게 아니라 위아래로 길게 만들고 싶다고 하면 똑같이 중심을 원점으로 놓은 상태에서 초점을 y축 위에다가 마치 포물선의 방정식처럼 이렇게 놓으실 수도 있을 거야. 맞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타원을 그리게 되면 이제 위아래로 길쭉한 타원이 되시겠지. 실을 팽팽하게 당겨가지고 쭉 당겨서 그리게 되면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긴 타원이 나오실 건데, 그러면 얘는 과연 어떤 관계식을 가질 것인가? 유도를 다시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여기에서 똑같이 x절편을 a, y절편을 b라고 놓으면 이 경우에는 거리합이 얼마가 되시는 거야? 2b. 그치. 이번에는 y절편 위의 점을 잡게 되면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는 정확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b가 되시는 상황이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x절편을 한 점으로 잡게 되면 이 거리는 각각 b가 되시고 a가 되시고 c가 되시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로 a랑 b가 살짝 바뀐 것 같은 느낌이 일단 드시면, 이번에는요 x, y를 기준으로 0,c랑 0,-c를 기준으로 거리합이 2b가 되게끔 쭉 정리를 하잖아. 근데 그렇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이 x, y도요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됐어? 유도 과정은 점을 2b로 놨으니까 최종적으로 나오는 식이요 아마 이런 형태일 거라는 거지. y제곱에는 b제곱이 붙어있는데 x제곱에는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붙은 얘랑 유사한 형태로 식이 등장을 하게 되실 건데, 자, 결국 여기에서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b제곱을 밑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다시 x절편인 a제곱이 되시는,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x절편과 y절편을 분모로 가지고 있는 xy에 대한 똑같은 2차 방정식이 나오실 거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타원은요 왼쪽 오른쪽 위아래 관계식을 나눠서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겠구나 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똑같은 관계식이더라도요 자, 이 안에서 너네는 무엇을 파악을 해주셔야 되냐?
자, 결국 이 타원이 왼쪽 오른쪽으로 길다고 하면 x절편 y절편 중에 누가 더 큰 값을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X절. 그치? 자, 이렇게 타원의 방정식이 똑같은 형태를 가지더라도요 분모에 적혀있는 숫자가 왼쪽 오른쪽은 이 부분이 더 큰 값을 가지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위아래로 긴 거는 거리 합이 2이고요. 결국 y절편이 x절편보다 큰 값을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얘가 얘보다 더 큰 분모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a제곱이랑 b제곱의 대소를 이용을 해서 관계식을 보고 똑같은 관계식이더라도 누가 긴 쪽인가를요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21쪽에 보면은 타원의 방정식에 기본형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내가 이야기한 정확히 똑같은 왼쪽 오른쪽으로 긴 타원, 위아래로 긴 타원. 자, 방정식에 보면은 단 하고 적혀 있죠. b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는요 그냥 b제곱을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라고 정의하지 않았어요. 어디서부터? 이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에서부터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따져주셨기 때문에 자, 거기 반조건에 나와 있는 식 옆에다가요 이렇게 다시 좀 적어주세요. 자, 결국 얘는 A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의 관점에서 유도가 된 식이다. 그 옆에 위아래 타원에는 이렇게 식을 적어주시고 얘는 B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에서부터 온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나온 식이다 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은 A, B이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에 있는 관계식이 똑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문제에서 보게 될 타원의 방정식은 이제 좌우 같은 경우에는 x제곱의 분모가 더 큰 값일 거고요. 위아래는 y제곱의 분모가 훨씬 더 큰 값을 가질 것이다 를 생각을 하면서 얘가 어떤 타원인가, 초점이 x축 위에 있는가 y축 위에 있는가를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됐죠? 오케이. 그럼 용어 정리 좀 할게요. 자, 1번의 타원. 자, 우리 고정된 점을 초점이라고 한다는 이미 포울선의 방정식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러면 타원에서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가? 아까 꼭지점 이야기 했잖아요. 자, 결국 타원은요, x절편, y절편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그래프가 둥글둥글 꺾이실 거기 때문에 x절편, y절편 4개의 꼭지점을 갖는 도형. 꼭지점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그냥 x절편, y절편 해주셔도 되는 거기 때문에 장축과 단축이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별표를 치자. 자, 결국 이게 완벽한 동그라미가 아니고요. 한쪽 방향으로 긴 그런 도형이다 보니까 항상 이 타원에는 긴 축이 있고 짧은 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야. 그럼 긴 축이라는 건 뭐냐? 이 타원의 말 그대로 긴 쪽, x절편과 x절편 사이에 이 거리를 우리가 장축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단축은 짧은 거리, y절편과 y절편 사이에 이 거리를 단축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다. 근데 이 장축과 단축 중에서 공교롭게도 누가 장단, 장이요 단이요 거리 합은 누구랑 관련 있는 그런 값이었습니까? 장이요. 맞아요. 자, 결국 이 타원의 정의에 해당하는 거리 합은요, 타원의 긴 축, 짧은 축 중에서 무엇이 장축의 길이 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겠구나. 타원이 가지고 있는 용어랑 같이 정리를 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됐죠? 결국 타원은 거리합이 장축이자 거리합일 거라는 거예요. 됐어요? 어느 점을 찍어도 거리합은 항상 장축의 길이랑 똑같은 값을 가지실 거다. 에서부터 우리가 x, y에 대한 관계식도 유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그 밑에 표에 보면은 초점부터 시작해서 꼭지점, 중심, 장축, 단축, 거리합까지, 근데 거리합 제일 밑에다가요 장축이라고도 적어 놓으라는 거야. 결국 거리합은 장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결국 이 타원의 방정식의 분모에 있는 A랑 B는요 장축의 절반, 단축의 절반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타원의 방정식에는
포물선하고는 다르게요. 자, 포물선은 식만 봐도 뭐가 보여? 초점의 좌표가 보인단 말이야. 맞아요? 포물선은 4px 해가지고 4만 딱 뽑아내면 정확히 초점의 좌표가 나오셨잖아. 근데 여기는 뭐만 있어요? x절편, y절편, 장축, 단축 정보밖에 없단 말이야. 여기에서 내가 초점은 어떻게 뽑아내실 것인가? 무엇을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맞아. 자, 결국 초점과 장축, 단축, x절편, y절편은 이런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한다라는 사실까지 너네는 기억을 해놓으셔야 이렇게 타원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초점도 찾아주실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초점은 항상 큰 놈의 제곱이랑 작은 놈의 제곱을 빼주시면 여기에서는 초점이 큰 놈의 제곱에서 작은 놈의 제곱을 빼면 찾을 수가 있겠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거라는 거예요. 됐죠? 우리는 결국 초점도 이 도형의 방정식에서 찾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식을 읽으실 줄 알아야 되겠다. x제곱, y제곱, 분모에 숫자가 뿅뿅 적혀있고 우변에 1이 적혀있으면 이것은 타원이고 분모 두 개 중에서 큰 숫자 따라서 왼쪽 오른쪽이든 위아래든 초점의 위치까지 피타고라스 정리 가지고 찾아주실 수가 있겠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기본형 했으니까 뭐 해야 되겠어? 무슨 형? 그래, 적어 놓을게요. 타원의 평행이동에다가 표준형. 근데 애초에 타원의 기본형이 너무나 심플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 평행이동 우리가 수학 3대 배웠던 거 포물선 때나 타원 때나 달라지겠습니까? 안 달라지겠지. x축 방향으로 m,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한다? 그러면 x 대신에 x-n, y 대신에 y-n을 집어넣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거다. 결국 이것도 x제곱, y제곱 기반으로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항상 어떤 형태로 등장을 하시겠다 식이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등장을 하시겠구나 라는 포인트만 짚어주시면 왜? 우리는 이거를 싹 다 풀어헤치고 무엇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거니까 일반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럼 내가 얘를요 는 0꼴로 싹 다 풀어헤치면 얘는 어떤 x, y에 대한 관계식이 되실 거냐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랑 포물선의 방정식 때는요 적어도 x제곱하고 y제곱은 안 건드리셨거든요. 내가 지난 시간에 포물선의 일반형 잠깐 이야기하면서요 포물선의 일반형은 y제곱에는 딱히 미정계수가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원의 방정식을 생각을 해도요 x제곱하고 y제곱은 건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맞아. 근데 타원은 어때? 이제 x제곱이랑 y제곱에 결과적으로 계수가 생겨버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순히 x랑 y에 대한 2차 방정식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신다는 거예요. 맞아. 그럼 결국 타원의 방정식은요 평행이동을 한 다음에 싹 다 풀어헤치잖아. x, y랑 상수뿐만 아니라 x의 개수, y의 개수도요 이제 미정계수로 남겨주셔야 되는 결국 미정계수 몇 개짜리 문제가 되냐? 5개짜리 문제가 되어버리시겠다. 다만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될 건 내가 포물선의 일반형에서 누가 0이 되면 안 된다? A가 0이 되면 안 된다 이야기 잠깐 했었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타원에서는 조심할 게 없는가? 자, 당연히 A랑 B는 0이 되시면 안 되겠죠? 맞아요? 날아가 버리면 이게 날아가면 포물선이 되시는 거고요. 이게 날아가도 포물선이 되시 둘 다 날아가면 직선이 되시는 거고. 맞아요? 만약에 A랑 B가 같다? 그러면 나눠버리고 원을 만드실 수도 있겠다를 생각을 하면서 자, 적어도 이렇게 생긴 애가 타원이 되려면 A랑 B는요 0도 아니어야 되고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A랑 B가 같으셔도 안 돼. 왜? 같아버리면 원이 돼버리거든. 됐어? 이것뿐만 아니라 이 A랑 B는요 나중에 우리가 배울 쌍곡선을 위해서
같은 부호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돼. 같은 부호라는 게 뭐야? 결국 곱하면 양수다라는 소리예요. 자, 지금 여기 들어가는 숫자는 전부 다 제곱인 숫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음수가 되실 수가 없어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x제곱과 y제곱의 개수는 항상 둘 다 양수 혹은 둘 다 음수. 둘 다 음수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같은 부호겠구나 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미정계수 5개짜리 문제로 고민을 해주시면 자, 결국 이 일반형은요 뭐야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얘를 의미 있는 정보로 만들어 주시려면 마찬가지로 항상 x에 대한 2차식은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표준형으로 정리해 주셔야 창축이 얼마고 단축이 얼마고 초점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평행이동을 했는지를 찾아주실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됐죠? 어차피 이 표준형과 일반형에 대한 이야기는 포물선에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 만드는 연습만 이따가 간단히 해보고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셔야 돼? 이 기본형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도형의 방정식은요 결과적으로 도형을 이용해서 푼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의 방정식처럼 중심을 막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는 문제들이 잘 안 나와요. 포물선, 타원, 쌍곡선은 항상 중심을 랜드마크로 하고 있는 기본형 기반으로 문제들이 제일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평행이동이랑 일반형 같은 경우는 그냥 읽으실 줄 알고 만드실 줄만 알게끔 정리를 해주시면 될 거다. 문제를 봅시다. 늘 그렇듯 일단 우리는 관계식에 익숙해지는 작업이 필요해요. 25쪽에 필수예제 7번을 보면 자, 두 초점이 어디에 있어? 바로 1번 X축 위에 있어요. 그리고 포물선 때도 그렇지만 초점은 계속해서 F라는 기호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초점을 0으로 하면 포커스이기 때문에 포커스의 첫 글자를 따서 대문자 F를 쓰시고 자 거리 합이 12다까지 주어져 있는데 자, 우리는 거리 합이요. 자, X축 위에 초점이 있으면 X절편의 2배다라는 사실까지 알아. 맞아요? 자, 우리 초점의 X절편은 C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A까지 알고 있으면 누구도 나오는 거야? B까지 나오신단 말이야. 맞아요? 자, 결국 장축의 절반이 피타고라스 정리의 관점에서는 빗변이 되실 거니까 36에서 9를 빼면 27이겠네. 맞아요? 그러면 3 루트 3을 B로 가지는 어떤 타원이 되시겠다? 36분의 X제곱이랑 27분의 Y제곱을 더한 게 1이다 라는 관계식을 가지고 있을 거다. 됐니? 자, 결국 타원은 이런 느낌일 거기 때문에 만약에 거꾸로요 타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식으로 먼저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눈여겨봐야 될 건 뭐다? 둘 중에 누가 큰가부터 판단을 해주셔야 X제곱 밑에가 크면 얘는 왼쪽 오른쪽으로 긴 타원이겠구나 까지 읽으실 줄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점이 Y축 위에 있는 경우에는요 항상 초점의 좌표는 C라고 세팅을 하시고 자 이번에 거리합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 거니까 Y절편부터 Y절편까지일 거기 때문에 이 B가 6이다 라고 하면 B는 3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A는 누구를 빗변으로 하는 3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생각을 해주셔라. 9 빼기 4니까 5가 되겠지. 그럼 결국 타원의 방정식은 5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이번에는 Y제곱 밑에가 숫자가 더 크네. 위아래로 긴 타원이겠구나. 그래서요. 이런 느낌으로 식을 정리하고 읽으실 줄 알면 좋겠다. 플러스 자, 지금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지만 밑에 풀이를 보면 그림도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림도 상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다. 됐죠? 넘어갈게요. 왜 또 나오는 걸까요? 자, 필수예제 8번. 자, 초점이 2루트 3 마이너스 2루트 3 좌우 대칭인데 이것도 뭔가 기본형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문제를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였나? 상관없으시죠? 자, C는 2루트 3이고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장축이라는 표현을 썼네. 근데 장축의 길이가 10이다. 결국 장축은 누구랑 관련 있는 값이니까
거리 합이랑 관련이 있는 값이니까. 맞아요? 결국 이것도 x절편 사이의 거리가 10이다를 생각을 하시면 A를 빗변으로 하는 결국 25에서 4, 3, 12를 빼면 13이실 거기 때문에 타원의 방정식은 25분의 x제곱 플러스 13분의 y제곱은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됐죠? 바로 2번. 장축과 단축의 길이차가 2라고 돼 있네. 신기하다. 자, 일단 초점이 y축 위에 있기 때문에 장축은 뭐겠다? 2b겠다. 맞아요? 그러면 장축과 단축의 차이라는 거는 2b에서 2a를 뺀 게 2다. 결국 b-a가 1인 상황을 가지고 내가 타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이미요 무엇을 알고 있어?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나 알고 있어요. 장축이 b면 b제곱이 뭐다? a제곱 더하기 c제곱인데 c제곱은 뭐야? 25기 때문에. 맞아요? a제곱을 넘기면 합차 공식으로도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겠네. 근데 얘가 1이라 그랬으니까 결국 a 플러스 b는 얼마인 상황? 25인 상황. 뭐야? 연립 가능한 식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빼서 1 더해서 25니까 얘네들이 연립하면 2b는 26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a는 12가 되겠거니. 이 중에서 장축은 누구랑 관련이 있습니까? b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국 장축의 길이를 구했으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요 타원 위의 한 점 P에 대해서 P에서부터 두 초점까지 거리 합이네. 근데 이 거리 합은요 어느 점을 잡아도 항상 얼마일 거니까 26일 거니까. 됐습니까? 타원의 정의를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기본형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다. 필수 이제 9번. 자, 이제 초점이 더 이상 x축 위에 있는 점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일단 무엇을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가? 자, 타원에서는 초점이 두 개고요. 자, 얘네 둘이 누가 지금 좌표값이 같아요? y가 같죠? 그러면 이 두 초점은요 어떻게 찍혀있는 상황이야? y는 같고 0하고 6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찍혀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적어도 이 타원은요 왼쪽 오른쪽으로 긴 타원이겠구나 에서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자 0,2에 6,2면 요 가운데가 원래는 뭐였어? 원점이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얘네 둘의 가운데가 3,2인 상황이다 보니까 얘는 일단 평행이동을 어떻게 했겠다? x축 방향으로 3, y축 방향으로 2만큼 했겠다. 됐어요? 자, 그리고 요 중심을 기준으로 초점까지 거리가 딱 3칸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얘를 원점으로 잡았으면 C는 얼마인 상황? 3인 상황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일단 C는 3이에요. 자, 거리 합이 10인데 자, 왼쪽 오른쪽이기 때문에 거리 합은 2A다 2B다? A다. 맞아요? 2A가 10인 상황 그러면 A가 5기 때문에 B는 4가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 포물선 때도요 기본형부터 정리를 해놓고 평행이동을 시키셨잖아요. 결국 얘는 원래 기본형이 25분의 x제곱에 16분의 y제곱은 1이었어야 되는데 평행이동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이렇게 해서 식을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다. 됐죠? 어느 관계식이든 어느 함수든 기본형을 기준으로 어떻게 평행이동을 하셨는가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관계식 찾아주실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됐죠? 넘어가세요. 이제 일반형 이야기 해야지.
자, 필수의 이제 10번 x, y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쭉 늘어놨는데 x제곱이랑 y제곱이 있네. 근데 뭔가 이상해. 우리가 늘상 보던 원의 방정식하고는 다른 느낌인 것 같은 게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가 다르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 그러면 이것은 원이 아니라 타원이겠구나를 생각을 하면서 자, 항상 2차식은요 무엇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x제곱 마이너스 4x니까 얼마가 필요하시고 4가 필요하시고 그러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을 만들면서 4를 더하기 빼기를 한번 하시고 자, y제곱은 일단 4로 묶어야지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y제곱에 4로 묶으면 마이너스 6y니까 얼마가 필요하시겠다? 9가 필요하시겠다. 그럼 얘는 y-3의 제곱이 되면서 마이너스 9, 4, 36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자, 이거 다 썼으니까 마이너스 40에 24까지 전부 다 넘기면 16하고 정리가 되시겠네. 맞아요? 근데 자, 우리 타원의 방정식은요 우변을 이렇게 16하고 냅두지 않잖아요. 양변을 다시 16으로 나눠주시면 아, 결국 얘는 이런 관계식을 가지고 있겠다. 16분의 x-2의 제곱은 4 약분하면 분모에 4만 남는 요런 타원의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겠다. 결국 x제곱 밑에가 크기 때문에 얘는 왼쪽 오른쪽이겠다, 위아래겠다? 왼쪽 오른쪽이겠다. 맞아요? a는 4요, b는 2이니 초점의 좌표는 16에서 4를 뺀 12, 2 루트 3이겠구나를 생각을 하면 이제 초점까지 평행이동을 고려해서 다 찾아주실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다. 됐죠? 일반형은 항상 표준형으로 고치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장축, 단축의 그래프까지 다 그려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됐죠? 그래서 결국 관계식은 읽어주실 줄만 알면 표준형이든 일반형이든 읽어주실 줄만 알면 어차피 문제는 도형 문제의 관점에서요 기본형을 기반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자, 필수예제 11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이 타원이라는 도형의 기하적 정의를 이용을 해서 도형의 관점으로는 어떻게 문제를 푸실 것인가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식을 읽고 쓰는 건 당연히 해주시는데 그럼 이 타원이라는 도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냐는 거죠. 자, 포물선 때는 항상 초점과 준선으로부터 거리가 같다라는 성질을 최대한 활용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타원은요 거리 합이 일정하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라는 걸 어떻게 활용을 해주면 좋겠냐는 거야. 자, 필수예제 11번 1,0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 타원과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하자. 뭐야? 일단 타원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9분의 X제곱, 8분의 Y제곱이랍니다. 그럼 일단 여기에서 얘네 둘 중에 9가 더 크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으로 긴 타원이겠거니 A는 3이고 B는 2 루트 2이기 때문에 C는 얼마겠다? 9 빼기 8, 1이 되시겠다. 구해놓고 나니까 공교롭게도 지금 이 문제에 직선이 지나가는 1,0이라는 게 정확히 뭐다? 초점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첫 번째 줄에 1,0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초점이라고 적어주시면 지금 이 점이 아무렇게나 주어진 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타원을 해석해놓고 나니까 얘는 초점이었다는 거지. 그러면 이 초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타원하고 A, B에서 만나고요. C는 마이너스 1,0이라고 그랬는데 이 C도 뭐가 되는 거야? 초점이 C잖아요. 맞아요? 결국 지금 여기 있는 삼각형은 전부 다 초점하고 관련된 애들이고 그러면 자,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요 이제 타원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해주실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직선이 어떤 기울기를 가지는 직선이더라도요 결국 C, A 그리고 요점 F라고 하면 이 길이는요 어떻게 직선을 그어도 항상 거리 합이 얼마일 것이니까? 6일 것이니까
아래쪽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C에서부터 B까지, B에서부터 F까지 결국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를 더해 놓은 거기 때문에 내가 이 A, B 선분을요 초점 기준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잖아. 그럼 정확히 6 더하기 6 해서 어떤 삼각형을 그려도 둘레는 항상 12일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야. 됐죠? 타원은 항상 거리함이 일정하다. 어디를 기준으로? 초점을 기준으로.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주어진 점이 과연 초점인가 아닌가도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넘어가세요. 자, 필수예제 12번. 자, 이번엔 그림 없이 그냥 타원의 방정식만 던져주셨어요. 16분의 x제곱, 9분의 y제곱은 1. 자, 두 초점 F, F' 했는데, 자, 일단 초점에 좌표가 안 주어져 있는 이유는요, 너네 보고 구하라는 거지. A는 4요, B는 3이니, C는 16 빼기 9, 7이기 때문에, 두 초점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의 X축 위에 있겠구나를 생각을 하면서, 자, 그림이 없으면 그림을 그려주셔라. 자, A, B는 결국 X절편, Y절편이기도 하기 때문에 루트 7 해가지고 초점도 두 개를 찍어주시면, 자, 타원이의 점 P에 대해서 이것도요 그냥 임의의 점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가 아무 점이나 딱 집어넣고, 자, PF랑 PF'의 합이 아니라 뭐야? 곱이네. 맞아요? 근데 우리는 곱이 아니라 뭐가? 합이 항상 얼마라는 사실을 알아? 얼마요? 이라는 사실을 알아. 내가 원하는 거는 PF랑 PF'의 곱인데, 자, 얘는요 P점을 어디에다 잡아도 항상 합이 일정하기 때문에 뭔가 냄새가 나. 합이 주어져 있는데 곱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뭐? 산술. 그치, 산술 기하평균을 이용을 해주셔야 됐어요? 자, 결국 내가 이 길이를 A는 썼지. 이 길이를 알파, 이 길이를 베타라고 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8로 일정한데 알파 베타의 최대값을 찾으라 이거 아니야. 그러면 산술 기하평균이 뭐였는데 합은 항상 2배의 루트 곱보다 크거나 같다였으니까 8 집어넣고 2로 나눠주시고 제곱까지 하면 결국 알파 베타는 16보다 작거나 같다. 최대값 찾아주실 수 있다는 거죠. 언제? 그럼 언제 최대가 되는가? 산술 기하평균은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가? 알파 베타가 같을 때. 결국 알파 베타가 같다는 거는요, 얘도 4, 얘도 4인데 우리 그런 상황, 어떤 상황이라 그랬어요? P가 어디 있을 때? 자, 알파 베타 길이가 같으려면 P는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지. 혹은 여기 있어야지. 그죠? Y절편에 P가 있을 때 결국 곱이 최대가 되겠구나. 됐죠? 결국 길이의 관점에서 산술 기하평균을 이용을 해주시는 문제도 타원에서는 등장을 하실 수가 있겠다. 됐죠? 필수예제 13번. 이번에는 P점을 잡았는데 초점에서부터 P, F'까지가 직각이래요. 90도랍니다. 자, 일단 4x제곱의 9y제곱은 36, 보기 불편해. 양변 36으로 나누면 9분의 x제곱, 4분의 y제곱은 1이시기 때문에 A는 3이요, B는 2이, C는 9 빼기 3, 5 해가지고 자, 그림 완성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여기 지금 F랑 F'의 좌표가 안 적혀 있단 말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라고 해놓고, 자, 이번에는 P를요 어떻게 잡은 거야? 직각삼각형이 되게끔 이렇게 잡은 거야. 맞아? 원이었으면 사실 지름 기준으로 어느 점을 잡아도 직각이었을 텐데 타원은 항상 직각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상황이겠구나를 생각을 하면
자, 일단 타원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셔야 거리합이 일정하다에서부터 항상 시작을 하시자는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 거리합은 항상 얼마이기 때문에 6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 이게 공교롭게도 직각이기 때문에 이제는 요런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무엇까지 피타고라스 정리까지 알파 베타에 대한 식을 하나 더 만들어줄 수 있겠구나.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루트 5이잖아요. 그럼 제곱하면 20이 되겠구나.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아마 곱하고 관련된 걸 거거든. 이것 봐. 삼각형의 넓이란 말이에요. 결국 여기가 직각이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알파 베타인데 자 우리 합하고 제곱의 합 가지고 알파 베타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변형 공식 쓰시면 된다. 그래서요. 자, 이 모든 문제의 기본 베이스가 뭐야? 거리합이 일정하다에서부터 시작하는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거기에 추가로 조건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거를 활용을 해주실 수가 있는가는 이제 우리가 배운 여러 가지 개념들을 이용해서 정리만 해주시면 되겠다. 됐죠? 결국 중요한 건 거리합이 일정하다라는 거를 꼭 명심을 하셔라라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타원의 방정식을 마무리를 짓고